안녕하세요. 디지털 창작자 조아자입니다. 오늘은 식품산업기사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이. 왜냐하면 이제 시험을 이미 쳤고, 그리고 뭐 불합격 발표가 만약에 진짜 나면 또 식품산업기사 실험을 좀 이어서 하겠지만, 만약에 뭐 합격 발표가 진짜로 난다면 뭐 더 이상 이제 식품산업기사 실험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이 이제 실험 기구를 촬영하는 걸로는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이 11월 25일이고 식품산업기사 시험 같은 경우는 12일 날 이미 쳤죠. 그리고 12월 5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라텍스 장갑을 꼈는데요. 사실 제가 식품산업기사 시험을 삼육대학교에서 쳤는데 거기서는 라텍스 장갑이 지급이 돼요. 근데 이제 이 S자리가 아니라 M자리, L자리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제 손 사이즈가 작아서 S자를 써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S자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S자를 껴야 되는 사람이라면 S자는 좀 챙겨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가도 S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S자를 만약에 써야 된다면 직접 본인이 챙겨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M자리 써도 돼요, 뭐 L자리 써도 돼요 하면 거기 거 갖다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염 정량이랑 회분 정량 중에서 이제 식염 정량을 먼저 하는 조가 있고 회분 정량을 먼저 하는 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회분 정량을 먼저 했어요. 일단 이 방송은 이제 시험 이제 결과 나오고 나서 나갈 거기 때문에 이제 비번호 얘기를 할 건데, 8번이 비번호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8번이 비번호면 그 회분 정량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쇠하는 걸 먼저 하는데요. 마쇠하는 거는 이제 사이즈를 제가 두 개를 들고 왔는데, 이게 9짜리고 이게 12짜리거든요. 근데 식품산업기사 실제 시험에서는 12짜리가 나왔어요. 그 뭐 엄청 큰 거 나오지도 않았고 작은 거 나오지도 않았고 딱 12짜리 나왔습니다. 근데 12짜리가 쓰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9짜리보다 12짜리가 난이도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쥐고 이렇게 마세하면 금방 끝납니다. 그만큼 12짜리가 난이도는 쉬운 편이라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고요. 그 다음 실험, 제가 이제 좀, 그리고 이제 일단 식염 정량 같은 경우는, 이거 마세하고 나서 이제 도가니를 들고 가가지고, 이제 필답형 비슷하게 이제 질문 답변 이렇게 하는 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좀 설명을 잘 해야 되고요. 식염 정량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실습의 비중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실험 기구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식염 정량 같은 경우는 일단 구두 설명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회화로에 갖다 놓고 뚜껑 열고 닫고, 그리고 데시케이터에 방냉을 하는 것까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데, 일단 도가니로 하고요. 도가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최소 사이즈예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인데,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인데도 이거 좀 작죠? 이거보다 좀 더 큰 게 나와요. 실제 실험에서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큰 게 나오고, 이제 그 도가니도. 그리고 이 도가니 집게도 이것보다 좀 더 큰 게 나옵니다. 제 예상으로는 이거는 아마 작은 거, 맨 첫 번째인데, 이거는 제일 작은 게 아니라 한 두 번째로 작은 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도가니 집게 같은 경우는 23cm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16cm예요. 그래서 바트도 이거보단 좀 더 큽니다. 이거는 엑스트라 스몰 정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한 스몰 정도 사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실험 환경은 그렇다라는 것을 일단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회분 정량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 정도면 다 설명드린 것 같고, 식염 정량 같은 경우는 뭐 이 일회용 스포이드 가지고 이제 간장을 이제 정밀히 달아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비커 2개, 근데 이거보다 좀 작은 게 나와요. 비커 한
100ml짜리가 한 2개 나왔고, 그리고 부피 플라스크 말고 이제 삼각 플라스크가 따로 있죠. 삼각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한 250 정도짜리, 원래 제가 쓰던 거랑 비슷한 게 한 2개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식염정량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네, 단계가 좀 복잡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비커 2개랑 삼각 플라스크 2개 다 쓰게 될 겁니다. 뭐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식염정량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제 부피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500ml짜리에 이제 간장을 정용하게 된대요. 특이한 게 하나 있다면 이 마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파라필름 가지고 이걸 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이걸 이제 용량 맞춘 다음에 이거를 용량을 맞춘 다음에 실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할 때 이제 파라필름 써야 된다는 거 좀 주의를 하시고, 이제 그러면 이 뚜껑은 없겠죠. 네, 그걸 한번 주의를 하시고 실험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뷰렛은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네, 이렇게 돌려가지고 실험을 하게 될 건데요. 네, 일단 시험장에서도 테프론 코크가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제 좀 실험을 좀 많이 진행을 해서 조금 헐거운 듯한 테프론 코크가 나와서, 종말점을 다 찾고 나서도 이렇게 닫았는데도 이제 질산은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감독관한테 이제 과적정을 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질산은 원래 썼던 비커를 놓고 이제 종말점 찾은 거는 이제 따로 빼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좀 실험 환경이 조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러고 뭐 종말점은 나오기는 하는데, 네, 여가가 좀 떨어지긴 해요. 예, 제가 식염정량을 했을 때, 네, 한 거의 한 12.5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정석은 한 10ml 뭐 내외로 나오는 게 정석인데 한 12가 나왔으니까 실제로는 여가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거기는 이제 많이 이제 시험 용액을 쓰는 곳이고, 그리고 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가가 좀 떨어지는 용액을 쓰는 거는 사실은 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차피 뭐 감독관도 그런 거 다 감안을 하고 보기 때문에 뭐 종말점이, 네, 뭐 여가가 떨어진다고 뭐 그렇게 크게, 네, 감점을 주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종말점이 여가가 약간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미생물 실험인데요. 미생물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알코올 램프, 이거는 이제 유리로 나오고요. 그냥 뭐 일반적인 알코올 램프 나오고, 그리고 불을 붙이는 게 실험 당일에 이제 라이터가 나오지 않고 이거 토치가 나왔어, 토치. 네, 근데 토치 같은 경우는 이제 락을 풀어주고 이제 불을 붙여야 되죠. 네, 그래서 이걸 불 한번 붙여볼게요. 네, 이렇게 불 붙이는 거죠. 그래서 토치가, 네, 사용법을 조금 익히고 가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토치가 생각보다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토치를 몇 번 연습하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금도 약간 안 됐는데, 네, 좀, 네,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알코올 80%로 먼저 이제 실제로는 여기를 다 닦고 이제 킨테크로 닦고 이제 알코올 램프를 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증류수도 이제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이렇게 비커에 담아서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에 쓸 용액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커피 용액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커피 용액도 비커에 따로 담아서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실험이 진행이 될 거고요. 캐피엄가는 이제 작은 거, 이 정도 사이즈가 한 5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20짜리인데 20짜리 한 5개 나오고요. 그리고 감독관이 이거를 용량을 체크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용량을 맞게 이제 좀, 네, 실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 일단 이건 끌게요. 그래서 이거를 수평으로 들어가지고 딱
용량을 딱 보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용량을 좀 빡시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캡션간을 5개를 주는데 이제 10에 마이너스 1승, 10에 마이너스 2승, 10에 마이너스 3승, 10에 마이너스 4승까지 하라고 시켜요. 그러면 실제로 캡션간은 4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5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대조군을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조군은 커피 용액 안 넣고 이제 이거 증류수만 넣는 거 그 대조군을 하나 만들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캡션간이 5개가 주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화학이랑 미생물 둘 다 이제 실제로는 이제 감독관이 주어진 값을 가지고 이제 결과를 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험이고, 그리고 이제 감독관이 주어진 글자에 맞게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계산식을 산출하는 것까지가 이제 목적입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 화학 부분에서 이제 식염 정렬할 때죠. 그 희석 배수가 나와요. 그 희석 배수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공전식 중에 이제 A분의 B 곱하기 F 곱하기 5.85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원래 공정식, 그러니까 이제 그 개수를 이제 좀 정리하기 전에 식을 쓰라라는 게 목적이었겠죠. 근데 제가 그거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축약된 식을 써서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감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부분은 또 웬만한 거 다 맞게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그래도 합격은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워낙 필라평보다 실험이 더 중요한 그런 시험이고, 시험에서도 제가 좀 실수를 약간 해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험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 환경이 이러니까 실제 만약에 삼육대학교에서 식품산업기사 시험을 나중에 또 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하고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디지털 창작자 조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걸 설명을 못 드리고 방송을 꺼가지고 다시 한번 켜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이화학에 나오는 피펫 휠러죠. 피펫 휠러인데 이게 미생물 실험에 나왔어요. 이화학에도 이게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용액을 이게 커피 용액을 이걸 부으면 이게 커피 용액이 위에 다 가 있거든요. 그래야 이걸 섞어야 되는데 볼텍스 볼텍스 믹서가 이제 시험에서 제공이 안 돼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용액을 넣은 다음에 이 10ml짜리는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1이나 한 5짜리는 들어가는데 그 시험에서는 5짜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5짜리가 없으니까 이제 1ml짜리로 보여드리는데 이걸 이렇게 넣고 이거를 잠시만, 일단 A를 누른 다음에서 이걸 넣은 다음에 E랑 S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눌러가지고 용액을 섞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험 때 어떻게 적절하게 하느냐라는 게 관건이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1mm가 이거 섞는 걸로 나왔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그래도 이제 시험에서는 5mm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난이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그래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용액을 넣고 E 누르고 S 누르고 E 누르고 S 누르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그 캡션간 한 개를 분주하고 나서 이제 빼고 나서 이제 A로 이제 그 바람을 다시 채우는 것을 이제 빼먹으면 이게 그
ES로 이제 반복 분주하는 게 잘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디지털 창작자 조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